제형솔루텍은 삼성의 검증이 끝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투자 경고가 연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휴머노이드보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제형솔루텍은 현대차 자율주행 생태계의 히든 파트너로도 진입할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제형솔루텍이 자율주행 이 생태계에 어떻게 파트너로 진입할 준비가 끝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호재가 연쇄적으로 지금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최근 현대차가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티투닷의 사장도 이제 뭐 사퇴를 했고, 여기 있어가지고 현대차 내부에 좀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현대차는 자율주행을 어떠한 기술로 지금 선도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현대차는 이제 라이다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라이다라는 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는 이제 자율주행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라이다를 취급을 하는데, 차 이제 윗면이죠. 차 상부에다가 커다란 이제 요러한 지금 라이다, 그리고 차의 이제 뭐 앞에 헤드라이트에다가도 이렇게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앞에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바로 이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율주행 택시가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방식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기본적으로 좀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라이다 없이, 라이다를 버리고 오로지 카메라 중심으로 자율주행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FSD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대차가 이제 포티투닷으로 자율주행을 좀 밀고 나갈 것이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형솔루텍의 향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미국 앱티브와의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라이다, 그렇죠, 라이다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이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웨이모라든지 테슬라처럼 북미 전역에서 로보택시를 광범하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지 못했어요. 기술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력을 빠르게 단기간에 올림과 동시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시키는 단기간의 승부수로 사실상 이제 라이다보다 카메라를 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티투닷이 계속해서 이제 뭐 8시 뉴스나 여기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뭐 갈등은 있는 상황이지만은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테슬라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인데, 이 전 세계 이제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AI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 그 학습한 거를 다시 자율주행 위쪽에다 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처럼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 중심의 자율주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 제형솔루텍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자율주행 준비하고 있냐.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기사를 좀 보시면은 이제 올해 8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올해 8월 달에 이제 제형솔루텍 부사장님이 이제 인터뷰를 좀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이 제형솔루텍의 이 OIS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OIS. 말 그대로 떨림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정밀도를 요구해서 고난이도 기술이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성과 테슬라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왜? 아니, 투자를 해. 일단 뭐 기본적으로 5천억 투자는 해야 됩니다. 근데 수율 맞추기까지 5년은 걸려요. 그렇다 보니까는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이거 할 시간이 다른 거 하겠다. 기회비용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사실상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형솔루텍 부사장님이 언급한 부분이 이 초정밀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삼성의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합류를 할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모빌리티 쪽도 지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센서, 로봇 부품도 포함을 해서 자율주행까지로도 지금 기술 확장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 AI 센서, 제어 기술이 통합된 스마트 액추에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자, 카메라가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면 무엇이 지금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초점을 0.01초 만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요럴 때 차가 덜컹거리잖아요. 그때도 흔들림 없이 카메라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결국 제형 솔루텍의 이제 액추에이터, 초정밀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제형 솔루텍은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갤럭시 S 시리즈에 납품이 될 만큼 뭐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현대차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자율주행 이 시스템, 요게 카메라 8대를 요구를 하거든요. 카메라 8대. 그러니까 42- 이제 카메라 8대를 전방 레이더만으로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필요한 게 고성능 액추에이터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현대차가 굳이 먼 해외 업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검증이 끝난 기업은 현대차 입장에서 뭡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삼성의 검증이 끝났어? 그럼 내가 그냥 써야지. 그게 지금 제형 솔루텍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로운 게 뭐냐면은 지금 제형 솔루텍이 이제 최근에 서울 R&D, 서울 연구개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쪽에 이제 연구소를 신설을 하고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자, 공장은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있습니다. 제형 비나라고 해가지고 베트남에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42- 연구소가 서울에 있는데 어디 있냐? 양재동에 있어요. 양재동. 자, 현대기아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양재동에 있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R&D 핵심 인력들도 뭐 이제 경기도 남양주라든지 양재동에 다 모여 있고, 제형 솔루텍의 서울개발연구소 R&D 센터도 양재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센서와 카메라 모듈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는 협업하는 기업들끼리도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네, 이것도 지금 필수 조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형 솔루텍이 이 초정밀 액추에이터로 현대차 자율주행 생태계에 포함이 된다. 근데 저는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초정밀 액추에이터를 검증을 하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제형 솔루텍은 삼성의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어. 왜? 현대차도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거,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현대차 자율주행 생태계에 포함이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생태계까지 포함이 된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 자율주행이 이게 자율주행도 눈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눈알이야. 근데 초정밀 액추에이터 삼성 로봇의 눈알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 손가락 끝에도 들어가.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쪽에 눈알에다가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초정밀 액추에이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투자 경고 연장이 됐네. 오늘 투자 경고 연장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투자 경고.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은 이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이 해제 요건이 있는데 요거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오늘 이 화요일 날 종가가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2,480원. 요거보다 한 호가 다운 시켜가지고 2,470원에만 주차가 됐어도 경고는 해제가 됐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 날 종가가 이제 월요일 날 종가와 똑같죠. 그러니까 최고가로 형성이 된 거예요. 나머지 조건들, 요 보시면은 해제 요건에 3가지 조건이 있는데 2가지는 충족시켰어요. 요것만 지금 이제 충족을 못 시킨 건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투자 경고 훈장 받고 올라가는 주식이, 여러분들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습니까? 투경 찍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주가 다 그냥 작살 안 난 말이에요, 아래로. 근데 지금 제형 솔루텍이 투자 경고 찍어서 약간 이런 흔들기 한번 보여주고 올렸다라는 것은 투자 경고 풀리기만 해봐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급을 봤을 때 얘네들이 물량을 안 줄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JP모건 한번 볼까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날 3일 동안 물량을 걷어들였는데, 자, 요 날 있죠. 최고가를 갱신을 시킨 요 봉에서 오히려 더 많이 샀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 버린 거야.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평균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조정이 나올 때 얘네들이 이제 방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 그럼 얘네들의 물량은 더 많아지겠죠. 물량이 많아지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웬만한 고가를 한 번 형성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충분한 상승을 더 갱신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JP모건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까지 외국인들도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투경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지금 구간은 JP모건이 봤을 때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얘네들이 보여주고 있잖아. 답지를 보여주고 있잖아. 펀딩 페이퍼 봐라.
이게 컨닝 페이퍼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정조준해야 될 것은 목표가가 되겠죠. 내가 이제 얼마의 가격부터 분할 매도를 할 것이냐.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되겠죠. 얼마의 가격부터 분할 매도. 매도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서 하시면은 분할로 매도할 때마다 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현금을 통해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또 유도리 있게 조정해서 매수, 올라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이중 수익 전략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돼. 남들보다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 경험해 보시면서 가장 비싼 수업료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비싼 수업료. 뭐 내가 손절해서 돈 잃는 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1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가 뭐냐면은 내 눈앞에서 황제주들을 의심만 하다가 놓친 거였어요. 그 기회비용.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손절을 많이 하더라도 황제주 하나만 잘 타서 진득히 끌고만 간다면은 손실만 메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좌 앞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안목, 그게 중요하다.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식으로 지난 8월 28일 날에 8월 28일 날 여기 날짜 다 나옵니다. 8월 28일 날에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로보티즈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왔을 때 이 방은 이제 증권가 출신들과 이제 5인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뭐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바빠요. 제가 바쁘면은 증권가 출신들이 이제 퀀트 출신이라든지 이쪽 퀀트 매매 쪽 출신들도 있어서 다양하게 이제 종목에 대해서 안목을 심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유상증자 나왔을 때 남들 다 팔고 튀었을 때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뭐였어요?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호재였다. 이 증권가도 기관이니까는. 그래서 로보티즈를 84,000원, 이제 8만원, 요때 이제 끌고 갔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를 보시면은 제가 그게 커서 그래, 여러분들. 요때입니다. 8월 28일이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매수 체결해서 저가에 얼마까지 끌고 갔냐? 고점에서 매도는 저도 힘들었어요. 25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25만 원. 그러니까 유증되기 전이 이제 20만 원이죠. 유증되기 전이 20만 원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증권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증권가 출신도 야, 우리도 손절한다. 그러니까 손절하고 해지를 같이 하는데 이 해지를 하는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뭐냐면은 정말 눈앞에서 내가 의심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해지 대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로보티즈를 이렇게 증권가 출신들이 해지 대상으로 정한 겁니다. 물론 고점을 어떻게 딱 칼같이 맞춥니까? 여러분들 두부 칼 자르듯이. 그래도 고점쯤 정해드리니까는 분할 매도 하면은 여러분들도 큰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형솔루텍의 분할 매도 가격대, 그리고 현대차 자율주행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지 보고서 자료도 준비를 했으니까는 요거 챙겨가시고, 삼성까지 다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여기에 집중적인 보고서니까는 가격적인 전략과 이 보고서까지 모두 여러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입장하셔가지고 문자로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는 편하게 여러분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재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뭐 문자나 텔레그램방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는 입장하셔서 요거 여러분 보고서 자료 다운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형 솔루텍에 대해서 좀 분석 도와드렸는데 얘 만만한 주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만한 게 아니라 얘는 일단은 우리가 끌고 가야 돼. 품고 가야 될 주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주시면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아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인데요. 현재까지의 휴머노이드는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이룩시켜서 벌써부터 이렇게 사람을 복제하는 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국에서는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완전 인간을 모방화하는 이러한 휴머노이드 개발 발전 단계에 진입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20kg 이상의 무게를 상하치 않은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1시간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전 세계 공통적인 문제로 감지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는 심각한 수준까지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조 단위를 투자해 인수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 배터리 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700W입니다. 자, 이는 단순히 걷는 정도면 4시간 이상을 구동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여기에서 유리기판이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강조한 이 고도의 추론 작업을 통과한 이 AI, 고도의 AI 반도체를 적용을 시키더라도 무거운 짐을 드는 순간 1시간도 못 가 멈추는 현상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 배터리 용량도 오히려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더 적은 2300W이고요. 유비테크의 워커 S1마저 단 2000W로 배터리 용량이 기술의 한계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생성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난제 해결사로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재차 지금 불씨를 지피고 있는데요. 이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를 한 것이고 화재 위험까지 낮으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현재 휴머노이드의 최종 난제라고 불리고 있는 이 배터리의 마지막 퍼즐에 적합한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전고체 배터리도 이 방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인류는 오히려 영원한 수명을 가진 불멸의 배터리, 인피니트 배터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와 그리고 테슬라는 이 배터리 수명을 종결을 짓기 위해 유일한 해결책으로 원자력 배터리, 즉 뉴클리어 배터리, 핵 배터리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작년 미국의 한인과학자인 이 권재환 교수님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배터리를 개발을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물에서 발생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용을 했을 시 현존 기술로는 전기를 10% 미만밖에 발생을 못 시켰지만 이 교수님의 기술을 적용을 시켰을 경우 자 무려 60%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지금 현재 미국 국방부죠. 미국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상용화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크기의 이 원자력 배터리, 뉴클리어 배터리는 단 한 번의 충전이 필요 없이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제공을 하며 그리고 나노와트부터 킬로와트 이상까지 광범위한 전력 생산이 이 동전 크기만한 배터리에서 다양하게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시다발적 초대량 양산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주까지 초과할 수 있는 한계 없는 영역으로 미국 국방성의 주도로 양산 계획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최대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이 원자력 배터리는 대량 양산 바로 직전 단계인 파일럿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마저도 곧 종료되어 양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주제가 나와서 한동안 세간의 관심까지 좀 끌었는데요. 하지만 이 해당 기업의 경우 이 핵배터리 본격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 전인 2015년부터 공급해왔다는 사실이 외신 뉴스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 있었고요. 놀랍게도 국내에 일찌감치 상장이 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관한 원자력 배터리 반도체 특허까지 이미 한국 원자력 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좀 차트를 들어보시면 거래 대금이 없이 앞전의 매물을 가볍게 이렇게 좀 소화시킨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 상황이고요. 그 전에 앞전 매물을 그대로 삼켜버렸는데요. 이를 토대로 세력들의 강력한 2차 사이클을 더욱더 확실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최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안 그래도 가볍지 않은 시가총액 2조 원에서 8조 원까지 기록을 했지만 이 해당 기업은 단 8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하마오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이러한 주도 테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이 이 단 한 종목, 긁지 않은 복권주만 여러분들께서 긁으신다면 수익에 대한 고민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매수보다 종목 이름이라도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군단 가속화와 배터리의 최종 종결을 짓는 이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핵,
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한 분 한 분 공유를 해드릴 텐데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 이름이 어떤 것이고, 자, 이를터도 매수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최종적인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공유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입니다. 이 긁지 않은 복권주, 이 주식으로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